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당 장명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름을 지을 때, 그러니까 장명이나 개명을 할 때 과연 어떤 장명소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귀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과연 어느 곳에서 이름을 지어야만이 잘 지을까, 이게 참 걱정이 되고 또 그 선택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에요. 요즘은 젊은 사람이나 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나 그 다음에 어른 입장으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보통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검색을 장명이나 또는 장명소, 또 유명한 장명소 이렇게 치면은 장명소들이 우수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한번 쳐보시면 그럴 거예요. 다 그 클릭 단가로 운영되는 광고비를 받고 맨 위 상단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제일 돈을 많이 내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노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클릭 단가로 운영되는 장명소, 돈 가장 많이 내는 장명소가 1번, 2번이 쭉 내려옵니다. 맨 위에 있는 장명소가 광고비를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장명소 대부분이 이름을 가장 잘 짓는다, 이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이제 그렇죠, 아, 위에 있으니까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장명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 저는 항시 어떤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 전산 프로그래머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그 장명가의 견해, 이 얘기를 다 들어보고 만들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여러 다른 업체들의 그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내용을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장명 원장님의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좋은 장명수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좋은 장명수 선택은 그냥 무작정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맨 상단에 노출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은 장명가 본인이 블로그를 하고 있다든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또 다른 SNS, 말하자면 유튜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장명가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어린 시절부터 장명 공부만 해서 장명을 하신 분보다는 사회적인 경륜이 좀 있고 다방면에 실력을 여러 가지 갖춘 분으로서 사주 역학과 장명을 공부하신 분이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딱 보면 인상만 봐도 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너무 어린데 너무 어른스럽게 화술이 좋아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절로 보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기준이 블로그나 카페, 이런 SNS를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고 그 사람들 면모를 파악해서 신청을 하시면 사고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제 소개를 해서 또 어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그 산후조리원에서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름을 짓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좀 믿을 수가 없겠죠. 오히려 답답하면 뭐 이름 짓는데 그냥 산후조리원에 쫓아가서 그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장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물론 홍보 차원에서 좋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문제는 요즘은 장명 어플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세간에. 그리고 요즘은 챗GPT라고 AI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 통틀어서 이름의 기본은 다 맞출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세련된 이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인즉슨 가장 중요한 것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니더라 돼요. 그래서 사주 명리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지 적당히 기계적으로 그 만들어 놓은 것에서 나올 수 없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거는 맞출 수가 없을 것이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학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 출생한 연월일치의 그 간지 8글자, 그러니까 태어난 연월일치가 8글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 8글자에 나타난 음양과 오행의 배합을 보고 또 그 사람의 부귀라든지 빈천, 그다음에 부모, 형제, 처자, 질병, 직업, 결혼, 성공, 실패, 기륭의 재반상을 판단하는 학문인 것이에요. 원래 사주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주 공부, 역학 공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장명을 해야 되고, 또 장명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많이 섭렵해야 돼요. 상형 문자인 한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장명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필수 한 가지, 붓글씨를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붓글씨. 요즘 붓펜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붓글씨를 쓸 줄 알아야만이 방문한 그 고객에 대해서 수리하게 글을 써 내려가면서 이게 말씀을 드리면 신뢰도가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퍼스트 임프레션, 인상이 참 좋아가지고 굉장히 믿게 된다. 또 그분들은 가서 그걸 홍보를 많이 해줘요. 쓰시면서 그 내용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접 부편을 쫙 일필로 써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내용을 약 30분 이상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직접 드려요. 말하자면 장명 추천서는 별도로 또 만들어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필수이다 이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문을 했더니 뭐 원장이라는 사람이 뭐 볼펜을 깨작깨작 이렇게 하다가 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망을 했노라고. 그분이 이름을 지어 가지고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 풀이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름 다 좋은데요, 사주에는 안 맞습니다 하면 돈은 들였는데 실망이 크지요. 그래서 미리 장명 선택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장명과 면모를 잘 파악한 뒤에 장명을 해라.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말씀드릴 사항은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오행이다. 자원오행이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원오행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오행이란 목화, 토, 금, 수를 말하는 거예요. 목화, 토, 금, 수. 모든 사주 명리는 오행의 생극지화를 바탕으로 따져 나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자원오행이라는 것이 한자의 자의, 한자 있잖아. 한자의 자의가 오행이 다 있어요. 오행이요. 한자에 오행이 다 있는데 한글도 물론 오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딱 나면 무슨 노행이다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그게 자원오행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자원오행을 사주에서 결정하는데 용신법이라고. 용신법. 자, 용신은 뭐냐? 썰용자, 귀신신자. 누구나 다 사주팔자에 필요한 기운이 있어요. 어느 분들은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다 있어요. 개수로 따져서. 어느 분들은 뭐 3가지만 있고 4가지 있어요. 그러면 없는 오행이 무조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운, 무게를 다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용신을 정한다고. 용신법. 자원오행을 정할 때 그렇다 이런. 용신법에서 맨 첫 번째, 제가 간략히만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조우법이죠. 조우라고 그래요. 조우. 이건 이제 조우법. 조절할 때 조자, 기우하다 후자. 조우법. 조우법이 뭐냐? 조우법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주가 너무 뜨겁고 더운 경우가 있어요. 그 화토 열건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조우법을 써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한겨울에 사주가 너무나 꽁꽁 얼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사주를 따뜻하게 해주는 걸 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우가 잘 돼 있지 않으면요, 부부들이 그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매사가 잘 안 풀려요. 한난조섭이 원활하게 이렇게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우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무조건 금수를 넣는다, 목화를 넣는다, 또 여름에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금수를 넣는다, 그건 아니에요. 사주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사주 내용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억부법이라고. 억부법. 너무 강하면 억제를 해줘야 되겠죠. 뭐든지 인생사도 마찬가지지만 강하면 억제를 해줘야 돼. 또 너무나 부족하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돌부자 말이에요. 억부법. 그걸 억부법이라고. 이 억부법은 가장 많이 쓰여요. 사주에서. 무슨 사주를 따질 때 이게 신약 사주냐 신강 사주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억부법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부법은 아주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쓰이는
억부법이다. 용신을 정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두 번째 말씀드렸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병약법이라고. 병약. 그게 뭐냐, 사주에도요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요. 병이 있으면, 만약 관이 있는데 관이 살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 살을 눌러주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 병약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에도 병이 있으면 약을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주에도 그렇다 이게요. 사주라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대로 인생을 보는 거예요. 맞아.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이다. 병약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전왕법. 전왕법은 뭐냐, 사주에 어떤 왕한 기운, 아주 강한 기운이 강할 때 왕이라고 그래요. 왕. 아주 강하다 할 때. 너무 강한 기운이 대세를 이루는 거예요. 대세를 이룰 거 아니에요. 대세. 그럼 그 강한 기운을 따라가야지. 그 강한 기운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주에 화세가 너무 강하다. 화세가 홀로 사는데 여기서 수기운으로 섣불리 섰다가는 불난지 부채 이런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거 화세가 너무 강할 때 화학약품이나 모래로 이렇게 불을 꺼주면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예요, 말하자면. 전왕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강한 기운이 있으면은 그 대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예 사주가 전부 화토로 되어 있다. 그럼 의외로 화토 기운을 따라가 버려야 돼요. 따라간다. 대세를 따른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독불장군 혼자 뭐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면, 대세가 이렇다면 그거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인생도 그렇고 사주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왕법이 그렇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또 뭐냐, 이런 게 있어. 통관법이라서. 통관. 관문을 통과할 때 통관인데, 그리고 세관을 또 관자도 되고요. 그래서 통관법이냐, 예를 들어서 사주에 금과 목기운이 쌍벽을 이래요. 누가 과연 더 힘이 좋은지 막상막하다 이게요. 그럴 때는 통관해줘야 돼요. 통관. 그래서 이거는 수가 필요한 거예요. 수가 통관이라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중간 역할을 해서 잘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통관법이라고. 그 다음에 수와 화가 또 물과 불이 쌍벽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쌍벽. 수가 강한지 화가 강한지 그냥 감당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양대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냥 수생목 목생화로 해서 서로 통관을 시킨다, 연결을 시켜준다. 그런 경우에 또 통관법을 적용해서 자원호의 용신을 정한다. 용신법이 5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전문적이지 않는 일반인 분들은 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닿을 것이나 그런 것이 있다 정도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섣불리 사주를 모르고 이름을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용신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정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요, 이름의 기본이 이런 거 있어요. 음양을 맞춘다. 그 다음에 한글 발음은 서로 상생 기운으로 간다. 그 다음 수리사절 길격으로 모두 맞춘다. 그 다음에 또 있죠. 한자가 성씨를 포함해서 모두 세로로 갈라지거나 가로로 갈라지는 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성명학에서는 쓰면 안 돼야 될 한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한자를 다 배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에 걸맞게 항상 세련된 이름으로 100년을 살아야 된다.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오행이 목화토금수인데, 오늘은 이 범주 내에서 자원오행을 산출해서 산출해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장명을 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래요. 자원오행 공부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계속 일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이름을 지어 가신 분이 그냥 그대로 평생 그냥 사용을 해버리면 관계없어요. 이름이란 전체 운세를 물론 100%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이름이란 약 30% 운세, 그 다음에 사주가 35%, 후천적인 것이 35%,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설사 이름이 좀 나빠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름도 좋고 뭐 후천적인 상도 좋고 사주도 좀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오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걸 놓친다. 장명소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용신법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름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원이다. 그리고 장명수 선택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